우리가 삼각함수에서 다뤘던 각도 표현을 여기서도 한번 더 해볼게요. 도형을 좀 크게 그리겠습니다. 반원을 그릴 건데, 반원은 어, 좌표평면부터 이렇게 좀 큼지막하게 X축, Y축 한번 그려볼게요. 해서 반지름의 길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반원을 한번 그려봅시다. 이 정도 잡고 1, 1, 1 정도로 잡고 매끄럽게만 그려주면 되니까 이렇게 반원 폈어요. 거의 뭐 이차함수처럼 생겼네.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가 우리 이전 시간에 했던 것처럼 식이 나오는지를 한번 보고자 해요. 그래서 먼저는 알파를 베타보다 큰 각도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래서 어, 그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이제 벌어지는 각 알파를 한번 잡아보면 이 정도로 잡아볼게요. 여기죠. 그래서 이만큼을 알파 각도다라고 잡았어요. 자, 그러면 삼각함수로 이 벌어진 각도에 대한 점의 좌표를 따져보면 이거는 x좌표는 코사인, y좌표는 사인이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 좌표는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이고, 사인 베타는 뭐야? 사인 알파, 쏘리. 같은 각도니까요.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그 다음에 베타라는 녀석 각도를 한번 잡아봅시다. 베타는 알파보다 조금 작게 잡아볼게요. 그래서 음, 이 정도만 잡아볼까요? 그래서 그만큼 벌어진 게 베타.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베타 각도에 대한 x좌표, y좌표니까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라는 거는 베타 각도만큼 알파에서 빼보겠다라는 거니까 우리 알파만큼 벌려놓은 데서 한번 베타 각도만큼 돌아와 봅시다. 뺀다라는 거는 시계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같은 각도 베타가 이 정도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만큼 베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온 점의 좌표는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 사인 알파 빼기 베타 이렇게 되겠다. 자, 그래서 지금 알파 빼기 베타를 뭐 이렇게도 표현해보고 저렇게도 표현해봤는데 두 가지로 한다면 한 가지로만 줄입시다. 증명 많이 할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삼각형 하나만 그려볼게요. 처음 그려놓은 삼각형, 처음 그려놓은 반경과 나중에 그린 반경 해서 삼각형 하나 만들어보자. 이렇게 빨간색은 안 해도 될 거니. 빨간색을 그렸던 이유는 다른 증명 과정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거는 생략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두 개 좌표 가지고만 하겠습니다.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로만 할게요. 그러면 여기 사이에 걸쳐져 있는 요만큼 각이 어떻게 표현될까? 알파만큼 벌린 데서 베타만큼 벌어진 걸 뺀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가 알파 빼기 베타 각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파 빼기 베타. 자, 그래서 옆에다가 요 삼각형을 다시 한번 꺼내서 어떤 상황인지를 볼게요.
아래쪽은 0,0. 그 다음에 왼쪽 위는 코사인 알파. 음, 공장 있어 볼래? 사인 알파. 그 다음에 오른쪽은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 그리고 사이 각은 알파 빼기 베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의 세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정리했던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이거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려면 세 변의 길이가 필요하지, 그지? 세 변의 길이를 여기서 한번 구해볼게요.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되니까 이놈은 원점과의 거리예요. 따라서 루트 코사인 알파 제곱 사인 알파 제곱 요놈은 루트 코사인 베타 제곱 사인 베타 제곱. 자, 그래서 증명하면서 이제 맨 위에 있는 변은 우리가 한 번에 바로 씁시다. 쟤네 두 점 사이 거리의 제곱은 이렇게 시작하죠. 코사인 법칙이. 그래서 각도 알파 빼기 베타가 마주보는 변의 제곱은 이렇게 갈 거니까 그럼 루트를 벗기고 x 좌표끼리 차이의 제곱 더하기 y 좌표끼리 차이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죠. 괜찮지? 그래서 코사인 알파 빼기 코사인 베타의 제곱 더하기 사인 알파 빼기 사인 베타의 제곱. 이게 우리가 코사인 법칙에서 각이 마주보는 a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는 식이 어떻게 됐었냐면 나머지 변의 제곱 더하기 제곱이야. 그래서 루트 씌운 거 벗기기만 하면 되겠네. 그럼 첫 번째 덩어리 코사인 알파 제곱 더하기 사인 알파 제곱 이렇게 한 덩어리였고요. 더하기 두 번째 거 그러면 코사인 베타 제곱 사인 베타 제곱 그리고 빼기 두 배의 이렇게 되겠지. 빼기 두 배의 양변 양변은 얘네 둘이 이건 좀 복잡하네. 양변을 해야 되는데 a 제곱은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코사인 일단 씁시다. 루트 코사인 알파 제곱 사인 알파 제곱 루트 코사인 베타 제곱 사인 베타 제곱 그다음에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왜 그랬냐면 지금 단위원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1로 잡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1이었어. 얘도 1이었고 하다 보니 간단하게 갈 수 있는 건 좀 어렵게 갔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1, 이 부분이 1 이렇게 뭐 간단하게 되겠다. 처음부터 1이라고 했으면 됐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좌변 정리를 해봅시다. 앞에 거 전개할게요. 그러면 코사인 알파 제곱 더하기 코사인 베타 제곱에 곱한 것의 두 배니까 마이너스 두 배에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 다음에 더하기 아래쪽에 쓸게요.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빼기 두 배에 곱한 거 사인 베타는 그러면 위에 거는 그럼 써볼까요? 코사인 알파 제곱 사인 알파 제곱 코사인 베타 제곱 사인 베타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두 배의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양변을 봤을 때 뭐 같은 거 다 빼버리면 되죠. 코사인 알파 제곱 사인 알파 제곱 코사인 베타 제곱 사인 베타 제곱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였으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를 먼저 쓸게요. 양변을 2로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렇게 되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것처럼 코사인은 코코 싸싸 이렇게 정리가 되고 각도에 빼기가 껴져 있으면 관계식은 플러스 부호를 반대로 전개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단위원에서 각도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넘어가자. 그러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관계식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라고 정리를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탄젠트 알파는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각도분의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야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덧셈 정리 적용하고 그대로 넣어보자.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로 연결을 해야겠죠. 그래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분의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왔다 갔다니까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식이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이거를 모양을 조금 더 변형을 해볼게요. 그래서 분모 분자를 뭘로 할 거냐면 나누기 지금 어디 있는 걸로 할 거냐면 여기 있는 걸로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분모 분자를 나누기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이렇게 해볼 겁니다. 는 분모부터 처리를 해볼게요. 분모는 똑같은 거 나눴으니까 첫 번째는 1이 되겠고 부호는 빼기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눌 거니까 코사인 알파 분의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분의 사인 베타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코사인 알파 분의 사인 알파는 탄젠트가 되고 탄젠트 알파가 되고 코사인 베타 분의 사인 베타도 탄젠트 베타가 되니까 여기는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분자로 올라가면 방금 했던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코사인 베타는 약분이 되겠지. 그래서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니까 탄젠트 알파 더하기 뒤에 거는 코사인 알파가 같으니까 약분되면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베타가 되니까 탄젠트 베타 이렇게 되겠어요. 와, 그래서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가 있으면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는구나. 이런 관계식. 그래서 구조를 보면요. 전부 탄젠트를 사용하고 있지, 그지? 그래서, 뭐 참고 삼아 분자는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의 곱으로 나타나고, 안녕. 분모는 1 빼기로 진행을 하는데, 분모가, 아이고, 뭐야, 덧셈, 위에 거는 덧셈. 그리고 분모의 뒷덩어리가 여기가 곱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개식이에요. 그렇다면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는 어떻게 되느냐? 알파 빼기 베타는 우리 방금 정리한 알파 더하기 베타에서 베타 자리를 마이너스 베타로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탄젠트는 기함수이기도 하고요. 또는 뭐 이거 모른다 그러면 음의 각도가 들어가면 마이너스를 뱉어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조정하면 되겠죠. 분자는 베타 자리에 지금 마이너스 베타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베타가 되겠고 그 다음에 1 빼기 탄젠트 알파는 그대로 있고 탄젠트 마이너스 베타가 마이너스를 뱉어낼 거니까 앞이 플러스로 바뀌고 탄젠트 베타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부호가 바뀌는 곳을 체크를 해보면 여기가 반대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거 잠깐만 정리하고 있어봐.
자, 그러면 이 탄젠트 덧셈 정리와 관련된 유형 문제 하나만 들고 넘어갈게요.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구하세요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여기 예각 구하라는 거에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자, 문제풀이를 들어가 보죠. 두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참고할 거는 하나 두고 적어놓도록 하자. 어떤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면 x축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L이라는 게 이렇게 있을 때 그 각도,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라고 하면 x가 커지는 방향에서 각을 쟀을 때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만큼을 얘기하는 거고 그거를 우리가 세타다라고 두고자라는 거야. 그러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직각삼각형을 그렸을 때 세타 각도라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는 밑변분의 높이라는 탄젠트 세타를 읽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직선 L의 기울기를 구하는 내용과 동일하죠.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얘기가 탄젠트 그 각도가 직선의 기울기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예시가 탄젠트 덧셈 정리에 나온 거예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직선은 일단 기울기 파악해 볼게요. y는이라고 고치면 y는 2x 빼기 1이니까 기울기가 양수야. 2니까. 두 번째도 y는으로 고치면 3y는 x 플러스 6이라서 3으로 나누면 3분의 1이니까 얘도 기울기가 양수야. 이 정도로만 보고 갈게요. 괜찮죠? 그러면 하나는 기울기가 2고 하나는 기울기가 3분의 1인 녀석이에요. 이거를 물론 이제 정확하게 그려서 해결하면 제일 좋지만 우리는 개형만 그려놓고 한번 봅시다. 그래서 x축 하나 그려놓고요.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그러면 첫 번째 직선을 그려 넣을 건데 기울기가 2짜리니까 조금 가파르게 이 정도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첫 번째 직선이라고 합시다. 이걸 1번이라고 할게요. 1번, 2번. 1번 직선이에요. 그러면 1번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를 알파 각도라고 임의로 잡아보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죠. 탄젠트 알파가 이 직선의 기울기고 y는이라고 정리를 해봤더니 어때? 2x 빼기 1이라서 기울기가 2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베타 각도를 베타라는 각도를 또 설정을 해볼 건데 2번 직선의 기울기를 그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을 베타라고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기울기가 3분의 1이니까 대략 이렇게 그려보죠. 2번. 그러면 여기가 베타가 될 거야. 그러면 탄젠트 베타는 또 2번 직선의 기울기가 될 거니까 2번 직선의 기울기는 3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림상으로 따져보면 예각이 어디냐면 여기거든. 여기를 우리가 세타라고 놓고 이 각도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알아둘 수 있는 건 예각이라는 걸 아까 처음 문제 시작하면서 표현을 했는데 세타가 예각이다 보니까 그것의 탄젠트를 구하면 예각은 0도 90도 사이에 있는 값이고 그래서 일사분명각이라서 탄젠트 값은 양수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예각이라는 단어가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야. 자, 그럼 여기서 세타의 관계식을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삼각형에서 외곽의 크기가 알파고 나머지 두 내각이 베타, 세타잖아, 그지? 그러면 외곽의 크기는 두 내각의 합,
그래서 세타는 알파 빼기 베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다. 자, 이제 정확한 각도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탄젠트 세타가 얼마가 되는지 식을 한번 적어봅시다. 탄젠트 세타는 방금 구한 관계식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고, 와, 알파 빼기 베타 탄젠트 덧셈 정리에 의해 1 부호 반대로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분자는 부호가 또 반대로 바뀌겠죠. 탄젠트 알파 여기 밑에 거랑 반대로 바뀌겠죠.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베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론의 각이 주어져 있을 때 탄젠트 값을 모조리 집어넣을 수 있었죠. 찾을 수 있었으니까 집어넣자. 그러면 1 탄젠트 알파는 2고 탄젠트 베타는 3분의 1이니까 곱하면 3분의 2 라고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분자는 2 빼기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걸 통분해도 괜찮고요. 쌤 같은 경우는 분모 분자에 같은 숫자를 곱해서 정리하는 게 편해서 분모 분자에 3을 곱하겠습니다. 3 곱하면 3 더하기 2 분의 6 빼기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어때요? 5분의 5, 1 이렇게 되네. 그럼 결론이 탄젠트 세타를 구해보니 1이 되더라. 그러한 예각의 크기는 얼마야? 그렇지. 세타는 45도 또는 4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표현하면 되죠. 괜찮죠? 자, 그러면 거기 이제 공간이 조금 더 있을 텐데 예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방금 1번, 2번 그렸던 것처럼 혹시 세타가 저기 있을까? 예각이 아닌 상황을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한 번만 더 그려보자. X축, 그 다음에 직선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마침 알파 각도가 둔각이라고 해볼게요. 조금 전에는 알파 각도가 예각이라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이었는데 이렇게 직선이 가서 이만큼이 알파라고 해볼게요. 이만큼이 베타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예각은 예각 세타가 여기거든. 아까랑 위치가 달라졌죠, 그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러면 아까랑 비슷하게 가볼게요. 요만큼은 일단 감마라고 할까요? 감마. 그럼 관계식이 어떻게 되냐면 알파가 외곽의 크기가 베타 더하기 감마 이렇게 되죠. 그런데 감마는 세타랑 연결을 지으면 평각에서 세타를 뺀 각도예요. 그래서 베타 더하기 감마 대신에 파이 라디안 빼기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괜찮죠? 이런 관계. 그 다음에 감마를 표시를 해보면 감마는 베타를 넘겨서 알파 빼기 베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탄젠트 한번 구해봅시다.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는 잠시만요. 네. 이게 제게 아니라 허근 거. 아, 그렇고. 다시 할게요.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는 방금 위에 정리한 대로 탄젠트 감마였죠. 감마였고 감마는 조금 전에 정리한 대로 평각
파이 라디안에서 세타를 뺀 거예요. 그래서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나 둔각일 때는 결과가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나오는데 이거 잠깐만 더 정리하면 우리 삼각함수 배웠을 때 부호 계산하는 부분이에요. 파이 라디안은 지금 2, 4분면 끝에 가 있는 녀석이야. 거기서 뒤에 세타를 예각 취급하면 시계 방향으로 조금 올라오거든. 그럼 몇 사분면 각이니? 2, 4분면 각이죠. 2, 4분면에서 탄젠트는 음수야. 그래서 올사, 탄, 코 이거 했었죠. 2, 4분면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그리고 파이는 2분의 파이 곱하기 2 짝수를 곱하는 거니까 탄젠트는 바뀌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어머나 이렇게 되면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라는 각도는 우리 조금 전에는 양수가 나왔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음수겠죠. 탄젠트 세타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둔각일 때는 음수가 나오는 게 당연하죠. 하면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만약에 예각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는 그대로 해주면 돼요. 아까 알파 베타는 각각의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었잖아, 그지? 이 계산을 그대로 하면 되는데 만약에 양수가 나왔다면 그거는 뭐 운이 좋은 거기도 하고 예각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양수인 걸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를 해서 값을 구해봤는데 이게 만약에 음수가 나왔어. 그럼 내가 구한 건 뭐냐면 둔각을 구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파이에서 그 각도를 빼면 되거든. 그래서 예각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결국은 양수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양수로 만드는 방법이 음수가 나와도 양수로 만드는 방법이 절대값 씌우는 거야.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된다. 그러면 가 될 거고 탄젠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예각 얘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먼저 보세요. 여기 이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는 내용이었어요. 넘어가 보자. 사인 덧셈 정리할 때 배각 공식 정리를 했는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배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인 2x는요. x를 두 번 더한 거죠. x 더하기 x.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까? 사인은 x 그 각도를 그대로 알파 베타 두고 사인 코사인 순서 바꿔서 코사인 사인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래서 사인 x 코사인 x 더하기 순서 바꿔서 코사인 사인인데 각도가 똑같다 보니까 같은 덩어리죠. 그래서 두 덩어리가 있구나. 두 배의 사인 x 코사인 x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당연히 사인 EX는 두 배의 사인 X, 코사인 X다 이렇게 바꾸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야겠어요. 두 배의 사인 X, 코사인 X가 사인 EX로 간단하게 정리된다. 이것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아래쪽 예시 한번 볼게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일 때, 우리 중학교 때 또는 이제 삼각함수 단원에서 관계식이 있을 때는 제곱해본다였어요. 왜냐하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걸 써먹어야 되거든. 그러면 양변 제곱부터 해보죠. 양변 제곱하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바로 1 더하기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 적어줄 수 있겠고 우변 제곱하면 4분의 1. 그런데 두 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각이 같은 사인 코사인의 두 배니까 이게 정확히 사인 2세타가 되는 거죠. 요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문제에서 사인 2세타 구하라고 하니까 사인 2세타는 1을 이항하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보죠. 코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5분의 3일 때 사인 2알파를 구하세요. 그리고 알파라는 각이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에 있대요. 그럼 요거 각도부터 잘 봐야겠지?
2분의 파이는 90도고 파이는 180도니까 이거는 제2 사분면을 얘기해요. 알파 각도가 제2 사분면에 위치한 각도야. 그러면 올사탄코에서 2 사분면은 사인만 양수죠. 사인 알파만 양수다. 나머지는 다 음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자 그랬냐면, 이거는 이제 이 문제랑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빨리 풀 때 얘기를 잠깐 얘기해 볼게요. 알파를 먼저는 그냥 예각 취급해서 우리 삼각비 읽듯이 직각삼각형을 그려보는 거예요. 직각삼각형. 뭐 앞으로 많이 써먹으라고 알려드려요. 알파 각도를 여기다가 잡아봅시다. 그러면 자, 그거 다 빼버리고 코사인 알파가 5분의 3이 되는 경우는 빗변이 5일 때 밑변이 3이면 코사인 알파가 5분의 3이죠. 자, 이렇게 숫자를 적고 나니까 이게 피타고라스 수다라는 게 보여, 그지? 3대 몇 대 몇? 4대 5인 거. 그래서 높이가 4분할을 알 수 있어요. 또는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해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적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코사인 알파는 위에 있는 거니까 안 적을게요. 사인 알파는 빗변분의 높이, 탄젠트 알파는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요거는 어디까지나 알파를 예각 취급해서 한 거잖아, 그렇지? 자, 이제 원래대로 돌리는 거야. 얘가 2, 4분면 각이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사인 알파가 양수야. 오, 그러면 사인 알파는 그대로 유지하면 돼요. 따라서 결론을 얘기하면 사인 알파는 실질적으로 알파가 2, 4분면 각이라고 했을 때 사인은 양수기 때문에 5분의 4. 다만 탄젠트 알파는 탄젠트는 2, 4분면에서 음수니까 음수를 붙여주자. 마이너스를 붙여주자. 이렇게 하면 2, 4분면에 있는 알파에 대한 삼각 B를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아니면 뭐 단위원에 얘를 표시해서 해도 되고요.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빨라. 어쨌든 그래서 사인 2 알파는 어떻게 구하냐? 그럼 이제 사인 2 알파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되죠. 사인 2 알파는 방금 조금 전에 정리했던 대로 2배의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야. 지금 현재는 사실 필요 없었네요. 그래서 2배의 사인은 5분의 4, 그다음에 코사인은 이미 힌트 주어진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마이너스 25분의 24 이렇게. 이제 3번 가보죠. 뭐 얘는 예제라기보다는 이제 2배 한 게 있으니까 그걸 반띵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걸 잠깐만 정리해 보면 사인 세타라는 게 세타가 반띵하면 2분의 세타 더하기 2분의 세타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세타의 2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괜찮지? 다시 얘가 사인 2배의 2분의 세타다. 이렇게 되니까 마치 우리 방금 위해서 사인 2x가 2 사인 x, 코사인 x 이렇게 된 것처럼 얘도 2배의 사인 2분의 세타, 코사인 2분의 세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배 할 수 있으면 그거 반띵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괜찮죠? 그 다음에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코사인 2세타는요.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코코사사니까요. 일단 얘는 2세타는 세타 더하기 세타야. 그래서 코코사사 적용하면 코사인 앞에가 코사인 뒤에가 그리고 플러스로 연결했으니까 마이너스로 식은 연결하고 사인 앞에가 사인 뒤에가 이렇게 돼요. 근데 같은 덩어리잖아, 그치? 그래서 첫 번째 결론 코사인 2세타는 코사인 세타 제곱 빼기 사인 세타 제곱으로 정리가 된다. 여기서 이 관계식을 쓰는 거죠. 사인 세타 제곱 코사인 세타 제곱은 항상 1이더라. 이 관계식을 이제 적용하면 첫 번째 뒤에 있는 사인 제곱 대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을 집어넣으면 2 코사인 세타 제곱 빼기 1 이렇게 될 거고 반대로 코사인 제곱은 1 빼기 사인 제곱이라고 넣으면
1 빼기 2배의 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씩은 우리가 식 정리할 때 좀 많이 필요한 내용이라서 변형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요. 이렇게 세 개.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 그래서 2배씩 하는 걸 결국 우리가 배각 공식이라고 합니다. 자, 조금 전에 정리한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가 있었는데 그곳에 이 세타 한번 보죠. 얘도 탄젠트 세타 더하기 세타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거 잘 생각해봐. 분모는 1 부호 반대 빼기 앞에 것 탄젠트 뒤에 것 탄젠트 이렇게 될 거고 분자는 앞에 것 탄젠트 부호 그대로 뒤에 것 탄젠트 이렇게 돼. 따라서 결론이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분의 분자는 탄젠트가 2개 더해져 있으니까 2 탄젠트 세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2배를 하면 이렇게 되더라. 넘어가죠. 자, 삼각함수 합성인데 이건 이제 합성함수의 개념은 아니야. 함수끼리를 뭐 합성한다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조금 복잡하게 나온 식을 하나의 삼각함수로 표현해보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삼각함수 합성은 언제 우리가 활용을 하는지 이거는 상황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언제 할까? 언제 삼각함수 합성을 할 거냐? 첫 번째, 주어진 각도가 같으면서 사인과 코사인이 모두 나오는 경우. 사인, 코사인이 동시에 나오는 경우에 물론 뭐 각각 해석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각각 해석하는 것보다 하나로 뭉쳐가지고 변신시켜서 그걸 우리가 합성한다라고 하는데 분석해 보는 걸 삼각함수의 합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사인 합성, 코사인 합성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 사인 합성부터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많이 쓰는 내용이라 이런 구조예요. 예를 들어 A 사인 세타 더하기 B 코사인 세타. 그러면 세타라는 같은 각도가 나오면서 사인 코사인이 전부 튀어나오네요. 그리고 그 앞에 마치 개수라고 생각하면 사인의 개수인 A와 코사인의 개수 B가 이렇게 존재하더라. 이런 경우 우리가 합성을 해볼 수 있다예요.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이제 모양에 맞추기 위해서 식을 이렇게 변형을 해본다라는 거거든. 이렇게 변형을 해볼게요. 사인 앞에 있는 숫자 A와 코사인 앞에 있는 숫자 B를 가지고 먼저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 씌운 값을 볼게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만약에 A, B 또는 순서 바꿔서 B, A라고 했을 때 원점에서부터 그 점까지의 거리를 뜻하는 거예요. 괜찮죠? 원점에서부터 A, B 또는 B, A까지의 거리를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런데 이 두 식을 같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냐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약분시켜주고 원래 있어야 되는 게 A랑 사인 세타가 있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전개했을 때 A 사인 세타가 되는 거지. 더하기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이번에는 b 코사인 세타가 있어야겠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a, b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요만큼을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앞쪽에 있는 요 녀석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조금 전에 표현한 것에 원점에서 a, b까지 거리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빗변의 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얘의 의미는 빗변분의 a 좌표인 즉 x 좌표인 밑변의 길이까지야. 그지? 그러니까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코사인이라고 하지. 그래서 얘가 코사인 알파다. 그 다음에 뒤에 거도 비슷하게 해석을 해보면 분모에 있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고 이번에 분자에 있는 b는 직각삼각형의 높이잖아요. 그래서 빗변분의 높이니까 사인 알파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안쪽은 코사인 알파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알파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더라. 와, 그러면 뒤에 괄호 있는 것만 잠깐 보면 알파 세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각도가 알파 세타.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 번갈아 가면서 적용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뭡니까? 사인 덧셈 정리였죠. 아, 그래서 결론. 우리가 처음에 있던 각도가 세타였으니까 세타를 먼저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사인 세타 더하기 알파 이렇게 코사인 사인 있던 걸 사인 하나로 딱 표시할 수 있다. 이게 사인 합성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알파라는 게 뭔데? 이거는 잘 적용을 해줘야겠죠. 알파라는 거는 조금 전에 a, b를 한 점으로 하고 여기서 a, b까지 원점에서 a, b까지 선분을 그었을 때 벌어진 각도를 얘기합니다. 맞죠? 그러면 그 각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겠죠. 따라서 코사인 알파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고 사인 알파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b야.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겠어요. 그럼 코사인 합성은 다른 거냐? 아니라 비슷하게 갑니다. 또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빨리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코사인 합성. 그러면 여기서도 식은 똑같아요. A 사인 세타 더하기 B 코사인 세타를 해볼 건데 조금 전에 좌표를 찍을 때 x좌표를 A, y좌표를 B라고 했는데 걔네들만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B, A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원점에서 이렇게 그려서 벌어진 각도를 알파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빗변의 길이는 원점에서 B, A까지 거리니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똑같겠지. 그래서 가봅시다. 여기 등으로 바로 갈게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묶어낸다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여기 C까지는 똑같겠죠? A 사인 세타 더하기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b 코사인 세타 여기까지는 식이 똑같을 거야.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본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있는 빗변분의 이번에는 높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빗변분의 높이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알파 각도에 대한 사인 값이 돼요. 그래서 얘는 사인 알파 이렇게 되겠고 두 번째 덩어리는 아랫변 빗변분의 아랫변이니까 코사인 알파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조금 달라지는 게 보입니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괄호하는 사인 알파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코사인 세타야. 어머나 사인 사인 코사인 코사인 또는 뭐 순서 바꿔서 코코사사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코사인으로 가야겠죠, 그죠? 그리고 다루는 각이 알파 세타니까 그리고 처음에 주어진 각도가 세타였으니까 세타를 기준으로 볼게요. 그러면 결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코사인 세타 빼기 알파 이렇게 합성할 수 있겠다. 그럼 이때 역시나 알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알파는 이번에는 B, A를 찍고 나서 원점과 연결됐을 때 벌어진 각도예요. 그래서 저기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지. 코사인 알파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B가 되는 거고요. 사인 알파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가 되는 겁니다. 결론은 사인, 코사인이 동시에 나와 있을 때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하나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합성이에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거를 좀 빠르게 한번 해봅시다. 사인, 코사인 방식은 유사하니까 사인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사인 합성이기도 하고 식 한 번만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A 사인 세타 더하기 B 코사인 세타 각도 같은 거 확인하고 사인, 코사인 동시에 나오는 걸 확인하면 어떻게 할 거냐면요. 사인 앞에 붙어 있는 요가 이거를 우리가 좌표로 표현할 x 좌표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뒤에 코사인 앞에 붙어 있는 개수 이거 플러스 b까지 여기 이제 음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거를 y 좌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좌표 평면상에 A, B 이거를 찍습니다. 뭐 둘 다 양수라고 가정하면 뭐 음수면 이제 2, 4분면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3, 4분면, 4, 4분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B 이렇게 점을 찍어요. 그래서 원점을 연결했을 때 각도가 나올 텐데 그것을 아까처럼 알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 앞에 있는 걸 X, 코사인 앞에 있는 걸 Y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그 빗변의 길이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합성은 이렇게 되더라. 빗변 길이의 제곱을 쓰고 즉 사인 앞에 있는 거 제곱 더하기 코사인 앞에 있는 거 제곱을 먼저 쓰고 사인 합성 그대로 한다. 그리고 우리가 기준으로 잡고 있는 세타 각도에서 플러스 조금 전에 좌표에서 그려놓은 벌어진 각도 알파 이렇게 합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좌표에 점을 찍어 놓는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루트 3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이것을 합성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합성해 보세요 라고 하면 좌표를 먼저 그리는 거야. 루트 3 사인 앞에 있는 값을 x 좌표로 코사인 앞에 있는 값을 y 좌표로 이렇게 그럼 벌어진 각도를 알파라고 하면 그러면 이 식은 사인 앞에 있는 거 제곱 더하기 코사인 앞에 있는 거 제곱 그러면 3 더하기 1, 4 그것의 루트니까 2배의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알파가 어떤 녀석인지를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좌표 찍은 알파에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길이들을 보니까 많이 보던 거나 그렇지 루트 3, 1 탄젠트를 구하면 루트 3분의 1이고 뭐 또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게 되면 빗변의 길이가 2, 즉 1대 루트 3대 2 이거 몇 도짜리입니까? 30도짜리지.
그래서 알파가 30도 또는 6분의 파이 라디안이니까 최종적으로는 2배 사인 세타 더하기 6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괜찮죠? 자, 아래쪽 예제 한번 봅시다. 3 사인 세타 빼기 4 코사인 세타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사인 합성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사인 앞에 있는 걸 x좌표, 코사인 앞에 있는 걸 y좌표라고 두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3, 마이너스 4를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려보자. 3은 이 정도, 마이너스 4는 이 정도라고 하면 요 녀석이 우리가 이제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점이랑 연결을 뿅 하면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우리가 벌어진 정도를 표현하면요. X축 양의 방향에서 출발해서 이만큼 벌어진 각도를 우리가 알파라고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사인 합성 한번 해볼게요. 사인 합성은 사인 앞에 있는 거 제곱 더하기 코사인 앞에 있는 거 제곱의 루트입니다. 3제곱, 4제곱, 25, 루트 5다, 그지? 따라서 5배의 사인 합성할 거야. 내가 처음에 가지고 있는 건 세타고 벌어진 각도는 알파야. 이 정도로 표현하면 되겠죠. 사실 뭐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보면 3대 4대 5를 가지는 피타고라스 수를 가지는 직각삼각형이긴 하지만 조금 전에 예시했던 것처럼 뭐 특수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표현을 해볼게. 자, 그러면 3 사인 세타 빼기 4 코사인 세타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는 결국은 5배의 사인 알파 더하기 세타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랑 같아요. 그치? 이것의 최대값 을 구하는 거야. 그런데 사인 값이라는 건 각도가 어떻게 됐든 간에 항상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는 값이 되죠. 그러면 그것의 5배를 한 거니까 5배를 하면 마이너스 5에서부터 5까지의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5다. 물론 최소값도 구할 수 있겠죠. 최소값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합성을 하는 이유는 가장 큰 게 이거야. 하나로 뭉쳐서 하나로 이제 합성을 해서 해석을 좀 간단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적고 넘어갈게요. 왼쪽에 알파라는 걸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 조금 전에 해석했던 것처럼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가 어떤 구조인지를 봐야 되거든. 그러면 이 빗변에 해당하는 길이가 5니까 코사인 알파는 빗변 5분의 x좌표인 3 이렇게 될 거고 사인 알파는 빗변 5분의 y좌표인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이걸 만족하는 알파라는 각도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합성함수. 삼각함수의 합성. 합성함수가 아니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인데 이거는 까먹었을까봐 한 번만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적을 건 많이 없고 이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빠르게 한번 적어볼게요. 삼각형의 면적 공식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이거는 뭐 알고 있죠, 그죠? 이건 뭐 그냥 넘어가고 두 번째, 2분의 1 AB 사이에 끼인 각을 사인 값을 갖는다. 이거는 증명은 중학교 때 하는 거니까 예각일 때, 종각일 때 두 가지만 잠깐 보고 갈게요. 여기가 A, 여기가 B, 끼인 각 세타. 근데 여기가 예각인 경우예요. 그러면 높이는 수선의 발 내린 거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직각삼각형에서 길이를 읽는 방법이
지금 빗변 A에 대해서 세타는 사인 방향이야, 그치? 높이가. 그래서 이 녀석이 A 사인 세타요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므로 넓이를 우리가 S라고 했을 때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될 거니까 정리하면 2분의 1 양변 사인 끼인각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였어. 그럼 이번에는 두 변이 둔각을 이룰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여기가 A, 여기가 B 이렇게 하면 높이라는 녀석은 어디냐면 밑변을 B 쪽을 밑변이라고 봤을 때 연장선의 수선의 발 이렇게 되거든요. 자, 두 변이 이루는 각을 세타, 여기를 세타라고 할게요. 둔각을 이룰 때야. 그렇다면 그 반대쪽은 옆에 있는 외곽은 파이에서 세타를 뺀 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또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높이에 해당하는 길이는 빗변을 A로 하는 직각삼각형에서 각도가 파이 빼기 세타야. 그러면 여기가 A 사인 파이 빼기 세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각도 변환에 따라 파이 빼기 세타는 이사분면각이라서 사인은 양수 그럼 그대로 있고 보. 그 다음에 파이는 2분의 파이 곱하기 2 짝수 곱한 거니까 사인도 그대로 있고 따라서 사인 세타와 동일해요. 따라서 넓이를 또 S라고 표현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됩니다. 결론은 똑같죠. 2분의 1 AB 사인 세타. 그래서 중학교 버전에서는 이거를 뭐 두 개로 나눠서 예각일 때는 그냥 사인 구해서 쓰고 둔각일 때는 180도에서 빼서 써요 라고 했던 게 이 내용이고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 그 각도 변환하는 걸 배우고 나니까 파이 빼기 세타나 사인 값은 똑같더라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이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구한다 였어요. 그 다음에 네저번의 반지름을 사용한 삼각형 면적 공식인데 이거는 네저번 하나만 그릴게요. 그리는 방법은 원을 먼저 그려놓고 삼각형을 그리는 게 조금 더 뭐 이쁘게 그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해봅시다. 원 요만한 거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접하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세 변의 길이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마침 네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도 네저번의 반지름 길이도 주어져 있다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입니다. 어떻게 구할 거냐? 먼저는요, 얘네들을 세 조각으로 이렇게 쪼개보는 거예요. 그러면 큰 삼각형은 여기 수선의 발이 보이는 것처럼 높이가 R로 동일한 세 개의 삼각형으로 쪼개져요. 오,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한다면 2분의 1 AR 더하기 2분의 1 BR 더하기 2분의 1 CR 이렇게 돼요. 다 더한 게 큰 삼각형이니까. 따라서 공통 부분이 2분의 4저번의 반지름 R 묶어주면 세 변의 길이 더한 거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가 굳이 높이를 구하지 않아도 4저번의 반지름을 기준을 이용해서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거였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두 변과 끼인각 여기 세타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어떤 관계식을 줄 수 있냐면 2분의 4저번의 반지름의 길이에 세 변의 길이를 더한 것과 우리 조금 전에 정리한 사인 이용해서 2분의 1 양변 사인 끼인각 같다라는 결론까지 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삼각형의 네저번의 반지름의 길이가 있을 때 삼각형 넓이 이용해서 결국은 뭐 각도 구하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진도는 여기까지 할게요.